아편 전쟁,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와 소세동점, 정조대왕의 서거 이후 권위주의적인 계급사의 추종자들인 벽파의 집권으로 국가의 근본인 백성의 기반하에 왕권을 강화하는 황제의 권위는 추락했고 일신의 영단만을 추구하는 권위 권력 지향적인 사대부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대왕의 서거 이전과 이후는 역사 속 황제의 권위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권위 권력 지향적인 황실 외척과 세도 정치의 등장으로 수많은 정치적인 혼란을 겪은 많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조 주기와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 수렴청정 기간 동안 정조 때 집권 세력이었던 시파와 남인의 숙청에 주력했다. 세도 정치와 봉건 왕조의 모순 심화. 순조는 1804년 12월부터 직접 국정을 관장했으나 권력의 핵심은 김조선을 비롯한 안동 김씨 일문이 장악했다. 이들은 정부의 요직을 거의 독점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인사권을 장악했다. 이러한 세도 정치로 뇌물수수 등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으며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동 김씨 일조에게 줄을 대는 것이 지름길이 되었다. 이에 과거 제도가 문란해지는 등 양반관료 체제가 안정을 잃었을 뿐 아니라 중간 수탈의 가중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조세 체제도 크게 흔들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경래 등이 분홍사상을 규합하여 봉건체제의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과 더불어 1811년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었다. 이 항쟁은 무력에 의해 이듬해 진압되었으나 정부는 사회 경제 전반적인 근본 수습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이후에도 크고 작은 농민 봉기나 모반 사건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세도 정치 견제 시도. 안동 김씨 세도 정권이 전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순조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했다. 그러나 순조의 안동 김씨 견제 시도는 실패로 들어갔다. 그 뒤 안동 김씨 일문은 풍양조 씨의 협력을 얻으면서 정치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갔다. 순조는 재위 34년 만에 45세 나이로 죽었다. 권위 권력 지향적인 자신들과 자신들 가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불의의 집단과 시천주악인 동학을 단합하는 노론은 일맥상통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그 당시의 연표별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나열해 봅시다. 1805년 안동 김씨 세도정치 시작. 6년 전라도 영광 등 40여 군현의 흉년. 7년 황해해일 발생. 8년 북청 단천에서 밀란 발생. 9년 함흥의 대화재. 11년 곡산 등 밀란 발생. 홍경래의 난 발생. 12년 홍경래의 난 지마. 13년 제주도 토 양재 등의 밀란 발생. 14년 함경도 일대 경상도 지방의 대홍수. 15년 경상도 함안 등지의 대홍수. 16년 영국 군함 알세스토 리라호가 충청도 마량진에 옴. 17년 삼남 지방의 대홍수. 18년 정약용 유배지 강진에서 목민심서 완성. 19년 충청도 공주 전라도 등지의 대홍수. 21년 평양 지방의 괴질 유행. 23년 충청도 경상도 일부의 홍수. 26년 6월에 지진 발생. 27년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 일대 전국적으로 홍수 피해 지진 발생. 28년 삼남 지방의 병충해 극심. 29년 경희궁의 대화재 발생. 여러 정각 소실. 32년 영국 상선 로드 아마스트호 몽금포 앞바다에 나타나 외교사상 처음 통상을 요구. 33년 황해도 재령지방 소장인들 소장료 납부 거부운동. 34년 순조서거 현정직의 대왕 대비가 수렴청정. 35년 전국의 전염병 유행. 38년 지진 발생. 39년 평안 황해 경상도의 홍수. 40년 영국선 도척 제주도에서 소등 가축을 약탈해감. 헌종의 친정 시작. 풍양조 씨의 세도정치 시작.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 이후 아편전쟁의 발발 이전까지의 실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도정치를 통한 삼정의 문란으로 밀란이 계속 발생하였고 소세 동점의 시작으로 영국의 배가 계속 등장하면서 항로와 수로를 측량해간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816년 영국 군함 알세스토 리라호가 충청도 마량진에 옴. 1832년 영국 상선 로드 아마스토 몽금포 앞바다에 나타나 외교사상 처음 통상을 요구. 1840년 영국선 두 척 제주도에서 소등 가축을
약탈의 감. 1832년 영국이 외교 사상 처음으로 통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즉 이들 영국의 세력은 기존의 사회와 연결된 환인 12지국의 스키타이 아리안인이 아니었던 새로운 무장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불운하게도 계속된 천재지변으로 민초의 삶이 피폐해져 갔고 이들을 결집시켜 막아야 할 황권이 약화되었고 자신들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놈들 사대부가 집권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새로운 무장집단 영국놈들의 침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중국사의 아편전쟁이 시작되는 1840년에 영국 선박 두 척이 제주도에서 약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아편전쟁의 무대인 조선의 역사적인 사건은 영국 선박 두 척의 약탈로 상기와 같이 강력하게 정리해버리고 실제로 중앙아시아 조선에서 벌어졌었던 아편전쟁의 내용은 현재의 차이나 역사로 조작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군함 상선이 등장한 마량진 제주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마량진 충청도 남포의 관망을 인용합니다. 마량진 본현 서쪽 33리 지점에 있는데 우도수군 절도사의 병문이 있으며 그에 속하는 서천포이다라고 했습니다. 마량진이 우군 수군 첨절제사의 관할로 이것이 서천포라고 합니다. 충청도 서천의 군명을 설림, 서림, 서주, 남양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성, 익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서천과 경기도 남양은 남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은 탕구루인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주의 군명을 탐나, 탕나, 탐모라, 동영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영주, 안남, 고사불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고부의 군명 영주의 동부로 전라도 고부의 동부가 제주였던 곳으로 영주에 있었던 산이 영주산으로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합니다. 강태국의 제나라가 조선의 제주로 1840년 영국 함선 두 척이 약탈을 벌인 제주가 어디였는지 아시겠습니까? 한라산 북부의 제주입니다. 상제회 조선시대 최고의 지성이며 신성으로 정치, 종교, 문화, 예술 등에서 어마어마한 분야를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은 18년 강진의 유배 기간 동안 다산 학당을 통해 수많은 제자를 배출해 내었고 소세 동정과 내부적인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에 대한 폐해에 대비해 왔었던 것입니다. 반도의 역사에서는 1836년 대신성 다산 정약용은 한많은 인생을 뒤로한 채 숨을 거두고 동시대의 중국 역사에서는 1836년 태평천국의 홍수전이 상제회를 조직한다고 합니다. 시천주 학인 상제학을 정립시킨 주인공은 반도의 정약용이고 그 뜻을 펼친 주인공은 중국사의 홍수전으로 분리 조작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상제학을 정립시킨 다산 정약용의 제자들은 거의다가 유생과 승려들, 일반 백성인 선인들입니다. 그래서 동학천도의 기본을 유불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제학, 시천주학을 어디 감히 서학인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요? 아편전쟁. 아편전쟁은 중앙아시아 중원에서 서세 동점인 무장세력, 대영제국 세력과의 첫 번째 무력 충돌이었고 이것은 아리안 천하의 중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한국사에서는 1차 동학혁명이 어떠한 이유와 대의 명분에서 봉기하는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동학혁명 봉기의 대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자신들만의 안위와 영달만을 생각하는 사대부들의 세도정치의 폐해로부터 처센 선인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보국안민, 제포구민, 광제창생과 무력으로 천하를 부수고자 하는 근대사의 산업혁명으로 부를 축적한 변방의 무장 살인 집단인 대영제국으로부터 천하를 구하기 위한 척양척외의 깃발이 바로 동학혁명의 불꽃이었던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아편전쟁, 이를 제1차 중령전쟁과 제2차 중령전쟁으로 부른다. 제1차 중령전쟁의 빌미가 된 것은 아편 문제였으므로 일반적으로 이 전쟁은 아편전쟁이라고 하며 제2차 전쟁은 에로우 사건이라고 하나 서구 자본주의와 중국 간의 충돌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중령전쟁이라는 용어가 보다 타당하다. 제1차 중령전쟁.
19세기에 들어 영국 상품의 판매 시장을 중국에서 차지하는 영국에게 가장 큰 장애는 광동 무역체제였다. 광동 무역체제 하에서는 대무역이 광주 한 항구에 국한되었고 청나라의 허가를 얻은 공행이라는 독점점 상해 길들을 통해서만 무역이 가능했다. 영국은 공행의 자의적인 관세 부과와 위국 상인의 무역에 대한 제한 및 무역항의 제한을 무역 신장의 장애로 여겼다. 따라서 아편 전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사신들을 파견하여 광동 무역 체제를 타파하고 무역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영국에 대한 중국의 최대 수출품은 차였고 영국의 주요 수출품은 모직물과 인도 면화였다. 양국의 무역 소지는 대체로 중국의 수출 초과였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차 수입을 결제한 은이 부족했다. 이에 영국은 은의 지불 없이 차를 수입할 방안을 모색했고 그에 따른 대체 수출품이 곧 아편이었다. 즉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지방무역 상인이 중국에 물수출하여 벌어들인 은으로 중국의 차를 수입한 곳이었다. 1820년대 후반부터는 아편 수입으로 인해 중국이 은의 유입국에서 유출국으로 바뀌었다. 여러 가지 사건 이후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시작되었다. 12월 6일 임칙선은 영국과의 통상 정지를 선포했다. 영국은 선제 공격을 가해 승리를 거두고 청나라로부터 새로운 정전조약인 광저우 확약을 얻어냈다. 이후 3단계는 1841년 8월 신임 정권대사 헨리 포틴저가 도착하면서부터 남경조약에 이르는 시기이다. 포틴저는 곧바로 북상하여 양자강의 요지를 점령하고 1841년 7월 양자강과 베이징으로 가는 주요 수송로인 대운하와의 교차점 진장을 함락시킴으로써 대세를 방가름냈다. 청나라는 영국의 포화 위협 속에 8월 29일 콘윌리어스 선상에서 영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난징조약에 조인했다. 우선 아편 전쟁인 중영 전쟁의 주체 청나라 중국은 누구일까요? 청나라란 인조 대왕의 봉지가 청주에 있었던 성인 청성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반정에 성공해서 조선을 대표하는 왕조의 군명이 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조 대왕이 기졌던 제왕의 성 관중지역을 또한 통상 중국이라고 합니다. 아편 전쟁 3단계의 지명 양자강, 북경, 진강은 어디일까요? 양자강. 관중에 흐른 한강 압록강을 장강 양자강이라고 합니다. 북경,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은 북경 대도라고 했습니다. 이곳 관중지역을 한양 장안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또한 광주입니다. 진강, 천주가 있었던 개경의 금도에 흐른 강을 진강이라고 합니다. 영국 군대가 천하의 중심 지역을 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와 불평등조약 체제의 성립. 제1차 중영전쟁의 결과 남경조약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영 5구 통상장정과 호문조약이 맺어졌다. 남경조약의 요점은 홍콩의 활양, 광저우, 샤먼, 복주, 영포, 상해의 개항, 개항장의 영사 설치, 배상금 지불, 공행상인 폐지, 관세 협의, 양국관리 간의 대등한 문서 왕복 등이었다. 5구 통상장정에서는 영사재판권이 규정되었고 후문조약에서는 최국 대우조관이 추가되었다. 미국, 프랑스도 청영국 간의 통상조약과 유사한 망하조약, 황포조약을 맺었다. 황포조약에서 프랑스는 개항장에서의 포교권을 규정했다. 관세 자주권의 상실, 영사재판권, 최국 대우 등의 규정을 통해 중국은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한 조약체제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이들 조약은 이후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홍콩의 활약이라든가 5개항의 개항은 중국 진출 기반의 확보를 의미했다. 통상 항구의 군함을 파견하거나 훈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 군함이 중국 영해에 자유로이 진압하게 되었고 개항장에 땅을 빌어 집을 짓고 영원히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사재판권의 확보와 함께 조계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중국 사회의 반식민지화 기반이 닦인 셈이었다. 아편 전쟁의 패배로 사실상 세도 정치에 좌우되었던 조선의 중앙조정이 완전히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지명 중 홍콩은 광동식 발음이고 향항이라고 합니다. 향 땅에 있었던 산이 향산이고 항구가 향항입니다. 아이고,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금강산 지역이 무장 집단에게 활양된 것입니다. 이거 천주가 있었던 곳이 난리가 났습니다. 복주는 천주가 있었던 개경의 길주 명땅이라고 했으며 영포는 영주에 있는 폭으로 개경의 천안과 안주의 군명이 영주라고 했습니다.
상하이상에는 임시정부편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천벽력이 휘몰아칠 것입니다. 아편전쟁의 무대는 모두 우리의 지명입니다. 아편전쟁이란 신흥 무장 세력인 천하를 파괴시킨 대영제국의 천하사위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천하의 중심 금성청조를 공격하고자 총조선군과 충돌했던 것으로, 이러한 추악한 사실들을 모두 숨기기 위해 아편을 전쟁의 명분으로 만들어 조작 삽입해 단지 아편 때문에 벌어진 전쟁으로 전쟁의 진짜 본질은 숨긴 채 역사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아편은 과거나 현재에도 국가 간 교역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계 스키타이 아리안들의 정신적인 중심, 우리의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 즉 다산 정약용과 휘천주학의 동학, 그리고 종교대왕 순조, 헌종이 수호하고자 했던 이 비당금자의 금성은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요? 다음 회에서 그 처절한 장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